안녕하세요. 저는 전영재라고 합니다. 현재 오토모티브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코리아에서 오토모티브 솔루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고, 오늘 오토트랙 첫 세션을 맡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멋진 차량 화보 몇 장 구경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랩핑 예쁘게 돼 있죠. 소랑 찍은 것도 있고. 자, 이쯤 되면은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뭐가 좀 이상하죠. 사실 이 장면들은 전부 레이싱 게임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황당한 장면들도 연출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런 장면들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장의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를 왜 만들었을까? 아니면은 이게 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수긍이 잘 안 되시는 분들께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희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배경 기술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유니티 3D라고 이름 지어진 게임 엔진입니다. 본래 게임 엔진의 역할은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기능 개발에 신경 쓰지 않고 컨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실시간 3차원 렌더링은 기본이고, 유니티 3D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퍼블리시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건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아니면 기술적으로는 AR, VR까지도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시간 렌더링 품질이 향상되면서 원래는 게임 분야에만 적용되었던 이 게임 엔진이 보다 넓은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요. 모든 인더스트리에 적용이 가능한 컨텐츠 크리에이션 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렌더링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모든 렌더링 관련 프로그램들의 최종 목표는 아주 사실적인 이미지를 실시간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이라 함은 유저와 인터랙션이 가능한 정도의, 즉 내가 입력을 주면 반응하는 그런 정도의 영상, 실시간 영상인데요. 맥스나 마야 같은 프로그램들은 맥스나 마야 같은 프로그램들은 충분히 그 결과물이 사실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만큼 비용이 들게 되는데, 반대로 유니티 3D 같은 게임 엔진들은 렌더링 속도가 충분히 빠릅니다. 그렇기에 게임 엔진이라 불리는 거고요. 다만 초창기에는 렌더링 품질이 얘는 사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스나 마야 같은 프로그램들이 렌더링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자 하는 그 거리보단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이 우리가 좀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보자 라고 움직인 거리가 더 컸습니다. 즉 출발 지점은 분명히 다른데 같은 최종 목표로 다가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유니티 3D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본래 사실적인 렌더링이라고 하면 빛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얻어지는 건데, 유니티 3D는 이 시뮬레이션을 근사화하는 방법부터 점차 물리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 같은 새로운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사실감이 높은 수준으로 렌더링 퀄리티를 출력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빛뿐만 아닌 어떤 유체의 이동이나 아니면은 음향 시뮬레이션 혹은 보다 정밀한 충돌 처리, 이런 것도 물리 엔진으로 유명한 하복 엔진과 협업함으로써 곧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기술들이 자동차 산업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 세션이 준비되었을까요? 본래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과 그래픽스 하드웨어로 부르는 그 하드웨어의 성능의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앱스트랙트, 즉 추상화될 수밖에 없었던 디테일들이 점차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가상에서 보이는 것들과 현실에서 보이는 것들 사이의 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니티 3D는 현실과 유사한 가상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자동차 산업에 기여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 라이프 사이클 개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편한 업무 환경,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이 세션이 끝날 때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들을 이 두 가지 메시지에 담아서 설명드리려고 하는가요? 우선은 자동차 산업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 유니티가 가장 먼저 고객과 협업을 시작한 분야는 세일즈와 마케팅 분야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유니티의 고품질 리얼타임 렌더링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는데요. 우선은 국내 사례를 먼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인기 SUV 차량입니다. 올 초 프로젝트 POC를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실제 차량의 CAD 모델을 저희가 공수해서 최적화하고 그리고 유니티의 렌더링 엔진을 이용해서 사실적인 렌더링을 출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유니티의 시네머신이라는 기능과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으로 카메라 옥을 잡은 건데 이런 카메라 옥이 이동하는 도중에도 차량의 트림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이나 재질을 변경하는 등의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문을 열고 닫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일종의 실시간 영화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데모는 밖에 로비에 나가시면은 ATM 부스가 있는데 그 부스에서 실제로 직접 만져보고 바꿔보고 실행해보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 한번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방금 보여드린 결과물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어야만 했는데요. CAD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보니 사실 데이터를 단순히 변환하고 최적화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기존의 리얼타임 렌더링 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고객이 예측하거나 혹은 기대할 수 있는 품질의 사실적인 렌더링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은 픽시즈 소프트웨어와의 협업, 그리고 유니티 3D의 고품질 렌더 파이프라인인 HDRP였습니다. 우선 픽시즈 소프트웨어들은 CAD 데이터 변환이나 최적화에 특화된 도구로서 데이터 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고요. 이 HDRP는 작년 초에 처음 소개되어서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아주 사실적으로 하는 동시에 고객의 입맛에 맞추어 커스텀할 수 있는 유니티 3D의 최신 렌더링 기능입니다. 우선 CAD 데이터 변환에 관련해서 기존의 파이프라인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CAD 데이터 자체는 최적화의 여지가 많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맥스와 같은 최적화 도구를 한번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 최적화 도구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번 변환을 했어야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최적화 도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들은 많은 부분들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변환을 한다든지 근데 이러는 과정 속에서 CAD 데이터 함께 오던 메타데이터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또 계층 구조도 없어지고 게다가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면은 이 파이프라인을 다시 돌려야 되니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픽시즈 소프트웨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하나의 심리스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픽시즈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포맷의 CAD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데이터 변환 속도나 최적화 기능의 편의성 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보다 기능적인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네 번째 세션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티의 렌더링 기능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예시를 찾으신다면 렉서스 LC500 차량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은 픽시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최적화하였고 유니티의 HDRP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렌더링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카메라 웍들도 전부 유니티 안에 들어있는, 유니티 에디터 안에 들어있는 시네머신 타임라인 기능을 활용해서 만든 영상들이고요. 네, 뭐 대부분의 컨피그레이터가 그렇듯이 자동차의 페인트 색깔을 바꿔보거나 아니면 실내의 재질을 바꿔보거나 이런 바퀴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이 부분 제가 다른 형태의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 잠깐 아껴두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정말로 사실적인 그래픽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새 많은 관심을 주고 있으세요. 올해 GDC에서 유니티는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기법을 공개했는데 HDRP라는 렌더 파이프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HDRP라는 기술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레이 트레이싱이 보완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보완된 것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실사에 가까운 렌더링 결과를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형상이나 색상을 가지는 광원의 처리나 아니면은 빛의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한 그 반사 효과들, 그리고 현실적인 음영 표현을 위한 그림자 계산이나 앰비언트 오클루전 계산, 마찬가지로 빛의 물리적 특성이 반영된 굴절 효과,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현실이라면은 왠지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래픽 효과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빠르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실시간이라는 앞에 그 조건이 빠지면은 전부 활용이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혁신도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만약 자동차 색상 한번 바꿔보는데 30초, 40초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과연 이용할까요? 그냥 종이 카탈로그에서 그냥 넘겨보다 보면은 색깔 다른 차량들을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감은 약간 떨어져도 내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게 될 거예요. 그만큼 실시간에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것은 중요하고, 현재 세션 제목이 이렇게 지어진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근데 실시간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차량 색깔을 바꾸는데만 쓰는 게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나 런칭해서 결과적으로 서비스하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 이 모든 단계의 비용 절감 및 프로세스 개선을 도와드릴 수 있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전반적으로 큰 힘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트랙이 자동차 관련 트랙 섹션들이 모여있는 트랙이긴 하지만은 이런 리얼타임 렌더링 기능은 제조나 건축 혹은 설계 이런 부분 다른 라이프 사이클에도 동일한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그런 고민들이 있다고 한다면 유니티 시리즈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동차 쪽에 집중해서 저희가 분류한 각 카테고리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5가지 카테고리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 앞단에 있는 디자인과 트레이닝, 중간쯤에 있는 세일즈와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 단에 있는 HMI, 신비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카테고리화를 하였고, 이 카테고리들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중간중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무너지면은 나머지도 성립되기 어려운 그런,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물론 이제 각 카테고리마다 고객들의 니즈는 전부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유니티가 이런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그 자체가 저희의 키 컨트리뷰션이 되었고요. 이제 이 니즈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저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식으로 유니티를 활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단에서는 반복을 줄이면서도 언제든 아무 때나 어디서든 변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플한 예로 제품의 목업 제작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차량을 만들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클레이 모델을 하나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목업 제작이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고 또 중대한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 만들어 보는 건데다가 이걸 만드는데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이렇게 가상 목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아우디에서는 엔지니어링 홀로덱이라는 가상 협동 리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디자인 초기에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품들을 가져다 놓고 여러 사람이 보면서 리뷰를 하고 또 개선 사항을 적용하고 이렇게 보다 많은 기회를 살릴 수 있었고 이는 성공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상 리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모션 캡처 시스템이랑 VR 시스템이 같이 혼용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이는 게 이게 모션 캡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각각 리뷰어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트래킹이 가능하고 또 각 리뷰어들은 개별적으로 VR 장비를 쓰고 동시에 같은 화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퍼레이터가 모델을 하나 띄우면은 이렇게 차량이 가상 세계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가상 세계 속에서 뭔가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당연히 리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은 메시지를 남겨놓거나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남김으로써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 의견들은 다시 설계단으로 피드백으로 가고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가는 구조로 리뷰를 합니다. 네, 가상 리뷰 조기 활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건 유니티 리플렉트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유니티 리플렉트는 디자인 중인 CAD 프로젝트를 유니티 3D상에 그대로 가져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CAD에서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3차원 환경에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음향 시뮬레이션은 디자인 마지막 단계에 하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뭔가 변경점이 일어나면 다시 디자인을 고치고 프로세스를 태우고 시뮬레이션을 또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비용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근데 유니티 리플렉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CAD 모델을 바로 3차원 환경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물론 아주 정밀하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음향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봄으로써 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설계단에서 수정하는 식 이렇게 가상 리뷰 시스템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니즈는 제조 공정의 트레이닝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트레이닝 단계에서 보다 나은 방법 그리고 보다 안전한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답으로 저희는 VR 트레이닝을 계속 제안드려 오고 있습니다. 이제 폭스바겐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폭스바겐은 2016년에 이미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서 POC 프로젝트, 즉 VR 트레이닝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유효한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왔고 실제로 2018년에는 적용을 해서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VR 트레이닝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일종의 VR 트레이닝 허브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은 각 트레이닝에 적합한 환경으로 이동해서 작업자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가를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이렇게 타이머를 켜놓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도구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부품을 체결해 보는 식 이런 식으로 VR 트레이닝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비용 절감 플러스 안전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MW에서도 유사한 것을 적용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작업자는 MR 장비죠. MR 장비를 쓰고
어떤 장비를 보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트레이닝입니다. 어떤 형식이냐면은 기존의 방식은 한 명의 트레이너가 한 명의 트레이니를 데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트레이닝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MR 장비와 통신 환경을 같이 융합해서 한 명의 트레이너가 다수 BMW 같은 경우는 3명의 트레이니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식으로 VR 트레이닝을 활용하고 현재 이런 교육 구조를 적용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거대한 부품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 서 있는 이 아저씨가 하는 일은 앞단에서 부품이 넘어오면은 이 부품이 CAD 설계대로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확인을 해서 다음 단계로 보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되게 복잡한 데다 크잖아요. 이 아저씨가 잘못된 부분 하나 놓치면은 이 부품은 다음 공정 갔다가 어느 시점에 발견될지 모르겠으나 다시 언젠간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BMW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 태블릿 PC예요. 태블릿 PC를 제공해가지고 AR로 이 부품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작업자는 트라이포드에 그냥 올려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쓱 둘러보면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은 다음 공정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시간을 절약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마케팅 측면에서는 당연히도 포토리얼식 컨텐츠, 즉 아주 실사에 가까운 컨텐츠들이 요구가 되는데 이번에 보여드린 사례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도구, 이 왼쪽에 있는 게 개발 중인 도구의 프로토타입인데 이 도구의 역할은 사실적인 자동차 차량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픽시즈나 HDRP 같은 그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를 이미지 기반의 웹 컴퓨기레이터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여러 개 묶어서 돌리는 식으로 차량을 살펴보는 그런 컴퓨기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사용자 마우스 입력에 따라서 차량이 회전하고 다른 색상의 차량 이미지를 교체하는 식으로 색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미지가 아닌 렌더링을 활용하는 웹 컨피규레이터도 있는데 이제 이건 도요타의 같은 거예요. 렉서스 LC500인데 처음 보여드렸던 거는 그냥 스탠드 언론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었고 얘는 저희가 명명하기는 하이브리드 웹 컨피규레이터라고 합니다. 우선 먼저 시연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어떤 형식인지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웹 컨피규레이터라는 것 자체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렌더링을 하게 되면 웹GL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우선 웹GL이 들어갑니다.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동안에는 웹GL로 그리다가 마우스가 멈추면은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동안에는 웹GL로 렌더링을 하다가 멈추는 순간에는 HDRP를 이용해서 렌더링합니다. 사실 이것이 그려지고 있는 것은 저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서버고요. 그 서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스 하드웨어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렌더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렌더 스트리밍 방식이거든요. 다만 모든 프레임을 계속 보내면은 그만큼 트래픽이 발생하니 움직이는 동안에는 간략하게 보여주다가 멈추면은 그때는 고화질 이미지를 한 장 보내주자라는 컨셉입니다. 뭐 당연히 컨피규레이팅 기능은 뭐 색상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뷰 포인트를 바꿔서 내부를 보거나 또 그 밖에 뭐 밖에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차량의 바퀴를 바꿔보거나 이런 건 전부 가능한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웹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적인 렌더링 자체는 서버에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한 장 받아서 마지막 고객에게 전달한다라는 컨셉입니다. 네, 다음으로 차량 내부 서비스 단에서 발생하는 니즈인데요. 저희는 HMI 카테고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HMI라고 하면은 차량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개발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인베디드 장비에다가 컨텐츠를 구현해야 됩니다. 근데 개발 과정에 있어서 프로토타이핑하는 부분과 실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부분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니티 3D를 이용하면은 위즈윅, 즉 내가 보는 대로 가져갈 수 있는 컨셉으로 프로토타이핑과 실제 개발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에 녹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거는 유니티 에디터 상의 장면인데 여러 가지 빌드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 이제 리눅스 쪽이죠. 리눅스 쪽의 플랫폼을 선택하면은 빌드된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바로 인베디드 장비에 들어가서 실행이 됩니다. 인베디드 장비는 대부분 리눅스 기반이지만은 유니티에서도 점차 다양한 리눅스 OS 지원을 늘려가면서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MI 카테고리 중에는 펀 요소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재미 요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우디의 사례가 되겠는데 아우디는 홀로라이드라고 부르는 어떤 재밌는 컨셉을 내놨습니다. 우선 영상을 먼저 보시면요. 올해 CES 2019에 커다란 게임기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아우디 e-tron이라고 불리는 차량인데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앞엔 당연히 운전하고 있겠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VR 기기를 장착하고 그 안에서 이런 식의 게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잘 나오네요. 자, 이거 보면은 그 우주에서 우주 비행선을 타고 총을 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인데 이 컨텐츠의 특이한 점은 차량의 움직임이 게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가속을 하면은 우주 비행선도 같이 빨라지고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면은 비행기도 같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선회를 하는 식으로. 이게 재밌는 점 중 하나는 위에 지금 로켓이라고 나오는데 되게 유명한 마블의 IP잖아요. 디즈니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류의 차량에서의 어떤 재미 요소를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분야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 분야의 니즈는 아주 많은 분량의 사실적인 컨텐츠입니다. 이제 왜인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거예요. 데이터 많이 필요하구나.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막강한 적이 있어서 미래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1,400만 개 중에 뭐 하나 골랐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1,400만 개로 충분할까요? 아까 키노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 생각은 일단 부족하다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은 최소한 11억 마일을 주행해야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 개의 차량으로는 당연히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수백 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수백 년 주행하는 동안 여러분들 생각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도 가상에서 100억 마일을 뛰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시나리오를 넣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헬기가 지나간다든지 이상한 아저씨가 튀어나온다든지. 물론 넣을 수는 있죠. 물론 넣을 수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니티 3D 같은 게임 엔진이나 사실적인 리얼타임 렌더링을 사용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무한하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완전한 자율주행. 완전한 자율주행인데 실제로 그거를 이뤄내고자 하면은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퍼셉션 모델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를 학습시키는 방법은 결국은 많이 잘 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많이 잘 시키려면은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1억 마일 달려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인데 사실 불가능하죠. 다만 게임 엔진을 활용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도로에서 찍어오는 거는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 엔진에서 사실적인 렌더링을 지원해야만 그리고 또 그 과정이 실시간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단순히 사실적인 이미지를 빨리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퍼셉션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거는 결국은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미지에 어떤 객체가 어디에 있냐까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어떤 부동산 업체예요. 이 업체가 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킨 건가 봤더니 어노테이션 툴인데 일단 매뉴얼이에요. 수동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 어노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컴퓨터 비전에 사용될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어노테이션이라고도 하고 세그멘테이션이나 혹은 레이블링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긴 하는데 이게 이 업무의 목표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이미지상의 어떤 영역이 어떤 객체냐 이걸 전부 수작업으로 하자면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제가 이전에 몸담았던 데서는 뭐 베트남에 공장을 차려야 되냐 이런 식으로까지 수많은 인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단순 노동인데 휴먼 에러 또한 무시할 수가 없죠. 그거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하지만 게임 엔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렌더링 결과를 절반 쪼개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은 사실적인 이미지고 이쪽은 여기서 말한 어노테이션 된 이미지입니다. 바닥이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하고 차량은 푸른색으로 칠하고 차선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 게임 엔진류는 자기가 화면을 만들 때 내가 어떤 것을 그리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면은 아주 오래 걸릴 일들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만 퍼셉션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약간 기술적인 이야기였는데 다음 그 5번째 세션인가에 중국에서 온 루천이라는 분이 이 시뮬레이터를 비롯해서 보다 다양한 그 자율주행용 플랫폼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건 LG 실리콘밸리 랩에서 만든 시뮬레이터 사례인데요. 일단은 이 시뮬레이터의 목적은 가상에서 센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에 많이 쓰이는 RGB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그리고 당연히 위치가 있어야 되니까 GPS에 보정까지 해야 되니 IMU까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상에서 긁어와서 아까 전에처럼 데이터를 많이 긁고 왔으니 이제 학습만 시키면 돼.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터고요. 이 오토웨어나 아폴로라는 더 좋은 플랫폼에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LG SVL 홈페이지 가서 하나 다운받은 건데 미국의 어느 동네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맵 데이터를 다운받았고 구글 가가지고 스트리트뷰 봤더니 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획득해가지고 퍼셉션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요. 추가적으로 이번 9월에 유나이트 코펜하겐을 진행하면서 유니티 시뮬레이션이라는 솔루션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거는 보통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 PC에서 막 돌립니다. 근데 이 방식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학습의 장을 옮겨와서 보다 빠르게 병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아직은 정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점차 인프라는 바깥의 업체에 맡기고 필요한 그 고객들은 학습을 위한 아이디만 도출하면 되는, 즉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 라이프 사이클에서 리얼타임 3D 렌더링 그리고 유니티 3D가 어떤 방법으로 각 단계의 니즈들을 충족시켜 왔는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설계, 생산, 판매, 서비스 등등 순환형으로 연결되는 각 단계에서 비용 절감과 더 많은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이뤄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로 인해서 더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목표인 동시에 1차 소비자인 여러분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차, 3차 고객들은 저희가 아껴서 아낀 비용과 시간으로 만들어진 안전한 세상 속에서 컨텐츠들을 만나고 서비스를 즐기고 이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네, 오토트랙의 첫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제 이메일을 여기 남겨놨는데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